자,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120쪽입니다. 독립협회 활동. 자, 이게 독립문이에요. 독립문. 독립문이고 옛날에 영음문 터 있던데 여기를 허물어 버렸죠, 지금.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독립문을. 봅시다. 걸린 목적부터 영음문이 있던 자리에 새로 문을 세우되 그 문 이름을 독립문이라고. 새로 문을 세운다. 세계만국의 조선이 완전 독립국이라는 표를 보이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때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의 독립국으로서의 지위 이런 거를 독립을 표방하는 거죠.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미국에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한 동그라미 칩니다. 서재필이 을미개혁 중에 귀국하여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그는 아간파천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창간합니다. 독립신문은 창간사에서 정부 시책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민의를 반영하여 국가 정치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그리고 한글과 영문판으로 발행되었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아간파천을 전후하여 정부 내의 개혁 세력은 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하는 작업으로 독립기념물 조성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아간파천 이후 본격화되어 서재필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독립문 건립 그리고 독립협회를 창립합니다. 독립협회는 독립문 건립 기금을 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밑줄 줍니다. 왕실을 포함하여 관료와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넘어갑니다. 독립협회 활동. 독립협회는 기간지로 첫 번째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발간하고 두 번째 독립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민중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다. 토론회의 주제는 교육진흥, 산업개발, 미신타파 등 대부분 계몽 쪽 성격을 띠었으며 의회 설립이나 민권신장 등 정치적 내용도 등장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과 함께 민중을 계몽하고 자주독립, 자유민권 사상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건립하고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던 초기에는 안경수, 이완용 정부 고위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이끌었다. 이완용이 그 이완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매국노 이완용. 그러니까 독립협회의 독립이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흔히 생각하는 독립이랑은. 이완용이 독립협회의 멤버로서 뭐 독립문의 현판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게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완용은 또 일본의 친일파가 아니라 뭐 친미, 친러 이런 성향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이완용이라는 인물은 우리는 그냥 친일파, 매국노 이렇게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친일파가 된 거는 좀 늦게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친미, 친러 성향을 보였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일본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 더더욱 잘 보여야 돼. 자기는 좀 늦게 합류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일사조약이라던가 한일 합방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임하기도 했었죠. 매국 활동을 열심히 했던 인간입니다. 자, 안경수, 이완용 등 정부 고위 관리들이 독립협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외세 의존 정책을 비판하자 보수적 정부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빠져나갔다. 이후 독립협회는 윤치호, 이상재 등이 주도하였고 점차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정체로 변해갔습니다. 자, 만민공동회활동, 독립협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독립협회가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당시 러시아는 대한제국의
군사교관과 재정교문을 파견하고 석탄 창고 부지를 설치할 부산 전령도를 조차, 한러은행 설립 등을 요구했다. 독립협회는 이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면서 상소를 통해 자주 국권을 주장. 그리고 1898년 3월부터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규탄함으로써 이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독립협회는 신체의 자유,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합니다. 나아가 국민참정권운동도 벌였다. 자, 이러한 독립협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게 바로 의회 설립입니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한 정체제 취향. 별표 하나 쳐놓겠습니다. 이에 국정자문기관인 중추원이 의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추원 관제 개편을 요구하였다.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운동을 추진하면서 보수적인 대신들을 퇴진시키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박정량 내각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독립협회는 더 나아가 정부 대신들과 각계각층의 국민과 단체가 참석하는 동그라미 칩니다. 관민공동회를 열었다. 관민공동회는 헌의육조를 결의하여 국권수호, 민권보장 등을 강조하며 관민이 함께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고종은 헌의육조를 받아들이고 독립협회의 개정안을 토대로 밑줄 중추원 신관제 공포. 한편 독립협회 활동에 위기를 느낀 보수 세력은 독립협회가 공화제를 시행하려 한다고 모함했습니다. 이때 고종은 위기의식을 느껴요. 공화정은 안 된다. 그래서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체포했고 독립협회는 이후 만민공동회를 통해 격렬하게 저항하여 체포된 지도자들을 석방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결국 고종은 한국협회와 군사를 동원해 만민공동회를 진압하고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합니다. 이거 좀 볼게요. 공화정에 대한 인식. 우리 역사에서 공화제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857년 실학자 최한기의 지구 전요에 나와 있다. 최한기는 이 책에서 서양의 정치제도로 영국의 입헌군주제와 미국의 공화제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입헌군주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조선의 개화파들도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동아시아에서 공화제는 왕권을 위협하는 용어로 여겨졌다. 대한제국 시기에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를 모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화제를 사용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운동 헌의육조입니다. 이게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해라. 그러니까 입헌군주정을 표방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독립협회의 6가지 주장들 그리고 의회 설립 지지 논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